취업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직업계고 취업률이 좀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수준이고 네.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데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재작년에 그 제주도에서의 그 사고 이래로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치들 때문에 좀 취업률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안전 조치를 강화한 것은 우리 그 직업계급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하자라는 것이 가장 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취업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그 교육부가 그 시도교육청과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예.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을 31명을 했는데 물론 모두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상태이고 경기도는 190명을 신청을 했는데 실제 채용 인원은 47명이고 이것도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서울은 30명을 신청하고 실제로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교육감님 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셨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제도의 불확실성입니까? 예. 그럼 경기도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견해십니까? 이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업지원관이라는 제도를 좀 정비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 저는 거네요.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취업 지원단에 임용되는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와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역할에 관한 문제, 역량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셋째로는 지금 이 취업 문제는 그야말로 학교와 시와 교육청과 이 시스템을 이루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취업 지원단보다도 이 교장과 이 교육청과 시와 함께 팀이 돼서 이 지역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 여기에 동시에 그 학생들이 좀 더 정기적으로 주 뭐 한 두세 시간이 아니고 주 열 몇 시간이라도 공장에 가서 직접 일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호남권 가서 그 호남 그 시도교육감님께 여쭤봤을 때도 이런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운영을 뭐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니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시도교육감님들은 의견을 좀 정리하셔서 그거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교육부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그 서울의 0명이라고 한 건 좀 아마 이제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가 50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요번에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완료가 알겠습니다. 했답니다. 50명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네요. 맞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공교롭게도 이제 세 분이 다 이제 진보교육감이라고 소위 이제 표현되는 그런 교육감님들이신데 아마도 속상한 평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진보교육감은 아이들의 학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솔직히 이런 그런 선입관 있죠.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속상하시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뭐 어쨌든 잘못 알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잘못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시각이 만들어졌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그 국정감사하면서 학습 준비 기간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계셔서 세 분 다 답을 주셨고 학습 준비 기간이 2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학습 준비가 안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겠냐. 그런데 학습 준비 기간의 운영이라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마다 들쭉날쭉이고 해서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걸 좀 제대로 좀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월 달에 신학기 집중 기간 했어요. 선생님들이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모여서 워크숍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은 그걸 예, 알겠습니다. 강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교사들이 학습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제가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창의적인 교육을 얘기합니다만 창의적인 교육도 기본이 돼 있어야 창의적인 의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관련된 안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하면서 교원단, 특히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원단체에서 이 기초학력 진단을 위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예. 그 우려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불식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지금 아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교육감이 기초학력을 도외시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면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건 공교육의 책무성이고 학생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건 거의 쟁점이 없고요. 또 협의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일제고사로 운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저도 그 지부장님들 뵙고 또 이후 이렇게 협의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일제고사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불식되는 바탕 위에서 저는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훨씬 강도 있는 대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일제고사가 될 수 없는 지점이 지금 척도가 6개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그 평가를 가지고 학교를 경쟁시키는 방식으로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건 100% 아닙니다.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 말고 개별 학생 중심으로 평가를 해라. 그게 예.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개별화 학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의 기초학력 수준, 학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개인별로 진단해라. 예. 개인별로 진단해서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하는 아이들에게는 그걸 보충을 해주고 우리 어렸을 때 나머지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왕에 그 진단을 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그 학력 수준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 방법을 제공했을 때 성취도가 훨씬 올라갈 것인가. 예.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읽는 거를 통해서 훨씬 더 성취도가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듣는 걸 통해서 어떤 아이는 또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마다 사실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진단까지도 같이 해주어서 이 기초학력 진단이라는 이 시도가 단순하게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별 학생들에게 맞는 학습 방법까지도 제공해주는 예. 그런 좀 진단으로 좀 발전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저는 뭐 100% 동의하고요. 개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방식의 점검이 돼야지 이게 뭐 일제고사형 이건 뭐 100%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요즘은 그 기초학력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산이라든가 난독 같은 경우는 전문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재정 투자를 일정 부분 하려고 상당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